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첫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탕평 인사를 약속하며 당내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은 여전해서 진통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정화 기자입니다. 의원총회는 처음부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인 만큼 의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괄 사퇴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의 후임으로 수도권 출신 의원과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기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탕평 인사를 바탕으로 총선 대비 체제를 빨리 꾸려 위기를 수습해 보겠다는 겁니다.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는데 지도부 사퇴론에 대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대책도 고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정 대표님 사퇴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쇄신론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도권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준하는 혁신위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아래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보여준 관계를 놓고선 당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대통령실만 쳐다보지 말라며 국민의 소리를 단호하게 전달할 결기가 없다면 물러나라고 김 대표를 비판하자 장해찬 최고위원은 당정 갈등을 부추기는 게 쇄신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를 한데 묶어 한 번 더 비판했습니다. 범죄자를 사면 복권한 대통령과 이를 받들어 김태우에게 공천을 준 김기현 대표의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수습을 위한 국민의힘의 당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은 전면전으로 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슬람의 맹주 이란까지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폐허로 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로 지상군 투입 준비도 사실상 마친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군 부대들을 돌며 준비 태세를 최종 점검 중입니다. כולנו עוטף עזה, וזה יהיה עכשיו חבל התקומה, ככה אנחנו נקרא לזה. בכוחות. 뉴욕타임스에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투입할 병력이 수만 명에 이를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6년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병사를 납치해가자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보복 침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 최대 규모 병력이 투입될 것이란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이란까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을 통해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유엔 이란 대표부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로 규정한 뒤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예고 직후 가자시티에 살고 있는 시민 약 10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남아있어 전면전이 시작되면 민간인 피해가 수십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번 사태 초반부터 이스라엘 편입을 확실히 한 미국이지만 고민이 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하마스를 나치에까지 비유하며 연일 맹비난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전쟁이 중동 지역 전체로 번지는 걸 막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하마스를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A week ago we saw hate manifested another way in the worst massacre of Jewish people since the Holocaust. More than 1,300 innocent lives lost in Israel.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의 피란을 하마스가 막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Innocent Palestinian families, and the vast majority have nothing to do with Hamas. They're being used as human shields. 앞서 한 인터뷰에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납치한 하마스의 행동을
야만 그 자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자칫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진 않을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주 제럴드 포드함을 동지중해로 보낸 데 이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까지 추가로 보내기로 한 것도 이런 걱정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적대 행위를 키우려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스라엘을 거쳐 요르단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중동 분쟁이 커지는 걸 막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남해 앞바다에선 정어리 집단 폐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앞바다에서만 지난 며칠째 정어리 폐사체 45톤이 수거됐는데요. 산소 부족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정어리 사체들을 뜰채로 수거합니다. 정어리 사체가 가득 담긴 자루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무트로 옮깁니다. 창원시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마산항 부근 해상에서 집단 폐사한 정어리 사체들을 수거했습니다. 모두 45톤에 이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이맘때 이어 올해도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충남 홍성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대형 수조 전기 설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 추석을 계기로 성묘갈 땐 환경을 생각해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를 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실제 변화가 있는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의 공설묘지 영락공원입니다. 묘지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꽂혀 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입니다. 싸고 시들지 않지만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부산시는 지난 추석부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를 없애자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조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영원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있는 거 그걸 처리를 해야 안 팔든지 오르든지 해야 될 거다요.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 묘지도 가봤습니다. 지자체가 추석 때 나눠준 생화 2,000송이 외엔 모두 조화입니다. 조화는 결국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최근 일주일 새 수거한 조화가 성묘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폐기물로 처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워 대체로 땅에 묻거나 태우는데 탄소와 미세 플라스틱 먼지가 발생합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서만 최근 5년간 버려진 조화는 449톤, 폐기 비용만 1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친환경 대체제 등 조화 사용 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녹말과 종이를 가지고 종이로 보면 또 꽃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공원 묘지에서 조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평어로 대화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언어가 가로막는 동등과 존중의 가치를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정수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수님이란 호칭이 없는 대학 강의실. 여기선 서로 이름을 부르고 반말했습니다. 맛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거 같으니까 같은 건데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만들어지는 순서가 30살의 차이도 뛰어넘는 반말이 어색한 듯하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이제 출석 부르실 때도 이제 내가 아니라 응으로 대답했어야 됐고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색다르게 느껴져서. 강의 시간은 물론이고 메일에서도 주고받는 이곳의 반말은 위아래가 구분돼 있는 반말과는 다릅니다. 아니면 존댓말은 2층짜리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평어는 그것을 이제 2층 집을 1층 집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 속에서 이제 서로 자유롭게 뭔가 의견을 얘기하고 누군가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평어 수업은 타 대학에서도 찾아오고 유학생에게도 인기입니다. 합니다, 씁니다 그런 게 되게 헷갈렸고 그런데 한국에서 약간 5년 있다 보니까 존댓말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 평어를 쓰기 시작한 철학자는 평어가 더 널리 쓰일 세상을 꿈꾸는 책을 내놨습니다. 평어를 성인들의 이제 우정의 언어라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어 속 위계를 허무는 이들의 실험은 동등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규칙을 조금만 바꾸기만 한다면 다른 문화나 다른 어떤 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JTBC 정수아입니다. 거리 위에 그대로 앉아 쉬거나 사람을 구경하는 어르신들. 주택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가게 앞에 벤치가 놓이면서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강아지 노니와 함께하는 산책길. 지혜순 씨는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미용실 앞에 마련된 골목 쉼터입니다. 강아지도 올라와서 앉으려고 그래요. 아주 힐링되죠. 긴 벤치 2개뿐이지만 걷기 힘든 노인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 잠깐 쉬는데 아주 보야 한 그릇 맛있는 만큼 얘가 좋은 자리예요. 집배원도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면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6월 미용실 원장인 윤길찬 씨가 자신의 땅에 놓았습니다. 쉬실 때도 없고 그냥 길에 그냥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좀 앉아 계시다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곧 쓰레기가 쌓여 흉물스러워질 거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쓸고 닦는 사람, 화분을 두고 가는 사람, 모두가 자기 의자처럼 챙겼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이게 뭐 사오시는 거예요? 무하고 호박 말리려고. 지금 말려야 되니까. 이런 데 나와서 아줌마들 만나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요. 윤 씨는 20년 가까이 미용실을 운영하며 느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또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용히 그냥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광화문의 제 모습이 158년 만에 드러납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월대부터 잘못 복원됐던 현판까지 애초의 모습을 되찾는 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지금은 복원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지금 복원을 기념하는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100년 만에 복원되는 임금의 길, 월대입니다. 월대는 궁궐처럼 중요한 건물에 설치되는 기단입니다. 과거에는 경복궁의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또 왕실의 각종 행사가 펼쳐지곤 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이 자리에 철길이 들어서면서 사라졌습니다. 재료들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난간 맨 앞에 있는 동물 조각상은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2달 전에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광화문 현판도 새 단장을 한다면서요? 네, 지금은 검은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광화문의 새로운 현판은 조금 뒤인 6시 반이면 공개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새겨진 현판은 2010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오랜 고증 끝에 검정색 바탕에 금빛 글자로 바꾸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조금 뒤면 월대부터 현판까지 158년 만에 광화문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58년 만에 복원된다고 해서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싶어서 한복 입고 왔어요. 그냥 바로 보이는 게 횡단보도밖에 없어서 조금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월대 보니까 좀 이제 완성된 느낌? 그리고 날씨가 좋은 편이라 함께 기념하는 나들이 객이 참 많았겠습니다. 네, 아침 날씨는 서울 기온이 10.9도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쌀쌀했지만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나들이객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교차는 다음 주까지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지루한 배우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 배우의 바람과 맞닿아 있는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배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길래 이 작품을 먼저 찾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더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중기 씨에게 아무래도 2023년 올해가 정말 의미가 큰 네.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배우로서도 또 개인적 인간 송중기에게도 참 의미가 깊은 한 해일 것 같은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월에 아버지가 네. 되셨어요. 네. 네. 요즘 뭐 기사를 보니까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아이가 정말 태어났을 때 이 자라가는 모습 볼 때 나랑 많이 좀 닮았구나라는 걸 계속 찾게 되잖아요. 찾게 되죠. 네. 일단은 많이 듣는 얘기는 입술이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이 한 10분 중에 한 8분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더더욱 입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보긴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얼떨떨하고 내가 아빠가 됐나? 내가 아들이 생겼구나. 그게 신기해요, 아직도. 예. 아직 좀 얼떨떨하시기도 네, 하고.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육아를 이제 생각했던 것과 네.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 와이프하고 씩씩하게 함께 서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서로 굉장히 으쌰으쌰하면서 근데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행복함이 충만합니다. 네. 자, 이제 영화 화란으로 네. 돌아오셨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제 생애 첫 칸 영화제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네, 다녀왔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사실 영화 배우라면 한 번쯤은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그곳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이상하게 항상 먹던 토마토 스파게티인데 거긴 또 맛있더라고요, 유독. 네. 기분이 들떠서 그랬는지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저도 처음이었고 저희 주연 배우인 홍사빈 배우도 처음이었고 김창훈 감독님도 처음이셨고 네. 이런 분들하고 함께 다녀왔더니 좀 더 뭔가 프레시한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들떴었고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뭐 다시 한번 이 뉴스룸을 통해서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원보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영화 소개를 많이 보지 않고 일부러 들어가서 봤는데 아, 네네. 처음에는 독립영화인가?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그런 신선함을 송중기 배우가 찾고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까? 맞고요. 너무 신선한 독립 영화가 나오겠구나.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제발 극장에 잘 만들어져서 극장에 잘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었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었고 네. 그 다음에 욕심이 났었죠. 나 이거 하고 싶다. 근데 과연 내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색깔이 짙은 배우다 보니 이 영화에 과연 내가 도움이 될까?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처음에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선했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송중기 배우가 힘을 실어준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저음이 참 매력적으로 잘 드러난 영화가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싶어요. 네.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의 작품을 기다려왔다. 좀 의미심장해요. 아, 그런가요? 어둡고 스산한 작품을 기다려왔다. 저는 사실 제가 관객의 한 명으로서 평소에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의 영화를 즐겨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저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갖고 계시는 대중들이나 관객분들께서는 저런 거를 좋아하나 저 친구가? 라고 신선하게 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항상 좋아해왔던 장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업적인 영화에 흥행 공식이 들어가면 대본의 매력이 줄어들까 봐 노게런티를 감행하셨어요. 아, 네. 이 대본이 갖고 있는 그 찐하고 이 독립영화 같은 매력이 있는데 이 제작비가 커지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필요하지 않은 액션씬이 들어간다든가 카체이징 장면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송중기 씨가 화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메시지. 이 치건이라는 친구한테 어른다운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참 어른이 아이들을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좋은 세상으로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중기 씨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책임감 있는 어른이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자라와서 그런 분으로 느끼고 자라와서 저한테 자리 잡은 단어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한 말에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비겁하지 않은 어른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약간의 뭔가 저만의 개똥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제 마음가짐을 가장 많이 잡아주신 분은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라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송중기 아버지 보고 씨. 계십니까? 자꾸 카메라랑 얘기를 하시네. 네. 말하다 보니까 쑥스러워가지고.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남다른 작품 선고안으로 이제 작품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스코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럭키가이죠. 운도 어쨌든 본인의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르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일까? 직관적입니까? 읽고서 재밌다라고 느끼시면 맞아요.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그런 강박관념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스스로 즐기질 못해서 제가 즐기지 못하면 다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 제가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로 깜냥이 안 돼서 실제로 제가 즐기지 못하면 티가 나는군요. 제 능력 지상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로서 지루해지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작품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 오디션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 영화 개봉 스케줄을 마무리하면 또 몇 가지 오디션을 보러 또 해외에 가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엔 붙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다 떨어졌고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배우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네.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목표나 무엇일까요? 바람이요. 네. 좀 넓어지고 싶어요. 더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산 위를 올라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산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쁘게 지켜봐 주시면 기대를 갖게 하는 배우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넓은 산,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송중기 배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